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교실을 깨우는 교실 수업 성장 이야기 클래스업 교실을 깨우라의 서경석입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은 이전 세대가 한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위스의 철학자 장 피아제의 교육학 명언인데요. 배움의 현장에서 오늘도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 교육, 새로운 교육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학교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을 직접 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잠시 후에 등장하실 선생님 이력도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수업 방법도 독특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대학에서도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어 하는 그 거꾸로 학습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광수중의 자랑 김윤영쌤을 소개합니다. 수업 안에서는 학생이 빛나야 된다. 한국에 우주인 몇 명 있어? 몇 개 보냈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퍼시비어런스인가? 네. 그지? 이제 얘기한다. 유섭쌤의 과학 수업은 자, 학생들도 인정한 광수중의 보물 김효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수중학교 과학교사 김요섭입니다. 현재 5년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광수중학교에서는 스마트 교육 정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개 영상에서 저희는 참 부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기가 특히나 중3 학생들 한참 사춘기여서 쉽지 않거든요. 저를 좋아한다고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이미 얘기하셨어요. 좋아하는 이유는 다 학생들이 착해요, 되게. 지금 만난 학생들이 너무 착하고 좋아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신뢰관계가. 아마 제가 보니까 거의 팬클럽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인데 와, 선생님이 아마 아이들한테 대단한 신뢰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열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상 한 15초 봤는데 저 정도니 이제 앞으로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는 과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생들이랑 수업하면서 좀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저는 좀 과학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그걸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수업 궁금합니다. 어우, 세상에 환경이 좋네요.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 좋죠. 광수중학교. 제가 제 교무실이고요. 오, 모니터 엄청 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모니터. 집에서 자기 전에 이런 거 이제 새로 뭐 나오고 있나 이렇게 보고 나오면 바로 사는 편입니다. 얼리 어답터. 이렇게 사비로. 네, 맞습니다. 다 사비로 저걸 들여놓으시는 거군요. 진짜 어떤 기업의 사무실 같아요. 동료평가 받은 내용을 분석을 하거든요. GPT로 이거 분석을 하는데 챗 GPT를 쓰는구나.
이 학생이 쓴 칭찬을 데이터로 쓰고 제 명령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결과 이 언어 뭉치를 만들어낸 거죠. 외국인들이 잠든 시간, 업무 시간에는 조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되도록 이렇게 분석을 돌리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시원하긴 하네요, 진짜 모니터가. 수업 다녀오겠습니다. 이건데 뭐 이거 저 마트 갈 때 쓰는 저. 예, 맞습니다. 카트를 사가지고 저 안에 헤드폰을 담아놓고 저희 수업 준비실에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어머나. 저것도 사비를 구입하셨나요? 절대 아니죠. 헬로. 자, 모두는 이대로 갈 거고요. 오늘 안 온 사람이 지민이. 지민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민이 진행자 주시고 헤드폰 가져가서 영상 시청하세요. 영상 한번 쭉 보고 역할 정할게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역할 하고 싶어지는지가 생기지. 저 때가 학생들이 제일 이뻐 보일 때. 집중하네요, 다들. 예, 너무 집중하고 있죠, 잘. 이제 새로운 단원에 딱 들어왔으니까 이 단원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영상 보는 활동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집에서 수업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 투자하는 영상,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처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교과서랑 몇 개 학습 자료를 주고 이걸 바탕으로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아무래도 학습 참여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애초에 그 텍스트 자체를 보질 않고 그러면 전문가가 하나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 모둠에서. 이번 단원을 4개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상이 그럼 쇼폼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용이 확확확 지나가거든요. 일부러 좀 집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과제를 제공해 주셨을 때 굉장히 좀 잘 참여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자체가 되게 좀 임팩트가 좀 많아가지고 되게 기억에 잘 남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재밌습니다. 점프 캐논은 망원경 앞에 프리즘을 붙이고 밤하늘의 사진을 찍어 일생 동안 약 40만 개의 별을 스펙트럼에 따라 A형부터 Q형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후에 이 분광형은 목소리 직접 더빙 하신 거네요? 온도의 순서에 따라서 오. B, A, F, G, K, M 평상시 목소리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저 때가 초창기 때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고, 그때는 목소리를 이렇게 착 깔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멋있는 줄 알아서. 방송인처럼. 방송인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정치인. 예, 그 느낌. 맞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착 깔고 했는데 제가 들어도 좀 졸리더라고요. 약간. 예, 그래서 하이톤으로 해볼까 그랬더니 이제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코칭을 받았어요, 제 사촌 누님한테. 그 사촌 누님은 무슨 일 하시는 분? 성악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소리는 만족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만족은 못 하는데 이게 나의 최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어디입니까? 저희 집입니다. 학교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요? 아니면 혼자? 예. 어머나. 보시면은 딱 결혼 안 한 티가 날 겁니다. 이제. 집을 이렇게 꾸며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유튜브 스튜디오를 아예 만드셨구나. 여기 모니터 엄청 크네, 여기도. 이거는 거의 TV만한 모니터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 때 아무래도 화질이나 그래픽, 음향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제가 뭐 말을 못해서 들어가는 잡음은 어쩔 수 없겠는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잡고 싶더라고요. 그림 같은 것도 이제 캔버스니까 흡음 되라고 넣어놓은 거고, 소파도 앉는 용도보다는 그냥 소리 흡수하라고. 소리 흡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가 민감하다 보니까 울리는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스튜디오처럼 아예 저 바깥으로 소리 안 나게 방음 장치도 설치하고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좀 항상 마이너스에서 말씀하시라요. 그 소개팅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한 번 만났었는데. 만났었죠? 그러니까 계속 일 얘기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랑 있는 것 같다. 아이고. 그 소개팅 때 또 이 영상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삶이 이거니까요. 저는 제 삶 얘기를 한 건데 그분한테는 그게 일인 거죠. 여성은 X염 색채 2개를 가지고 있고 남성은 X염 색채 1개와 Y염 색채 1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X나 인기 Y 크리에이터 톤이거든요, 여기. 네. 톤이 높아졌어요, 진짜. 예를 들어 생명 유전자가 바로 X염 색채 위에 있는데요. 200여 개요? 중학교 3학년 단원 중에 70~80%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학생들이 유튜브의 세대다 보니까 유튜브 형태로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듣는 사람이 편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과학 선생님이시지만 과학 콘텐츠보다 더 인기 많은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어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탈을 또 쓰고 나오셨어. 노래도 잘하시네.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힙합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뭐 안 해보신 게 없군요. 뭐 죄송한 부탁인데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소절 제가 시청자분들께 라이브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난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아이, 저 역시 감각 있으시네. 예. 요즘 거는 안 되세요? 요즘 거는 제가 듣질 않아요. 처음에는 영상을 시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을 보고 자기가 발표할 대본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동료들과 모여서 자기가 공부해온 내용을 서로 설명합니다. 등 거리에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과제를 해결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화성의 테라포밍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감동적인 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 동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찰을 합니다. 마음 영화에 초점이 살짝 안 맞았어가지고 못 봤던 친구들도 몇 명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교 3학년 담임이세요? 담임은 아니고 3학년 교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적 내용을 포함해서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만드는 게 부스의 목적입니다. 시작. 뭐하지? 학생들은 열심히 토론하고 선생님은 어슬렁어슬렁. 예,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업이 어슬렁어슬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저 때 좀 운동을 하시네요. 걷기 운동을 하시는 상황. 밤에도 동네에서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디까지 봐요? 네, 여러분 주제 뭡니까? 한국에 우주인 몇 명 있어? 화성 탐사선 몇 개 보냈어요.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요? 어머, 진짜 답을 안 하시고 질문을 오히려. 골든 디스크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외계 생명체한테 전달할 지구인에 대한 정보. 근데 왜 골든 디스크일까? 외계인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우주에 가도 멀쩡. 그렇지. 우주에 가도 멀쩡한 금속이 뭐 많이 있겠지만 결국 학생들이 답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보통 공부를 하면 쫙 정리해 주시고 외우고 쓰고 이게 공부 아닌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역할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선생님이 그런 역할만 수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선생님은 지식을 주입하고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건강한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정통적인 수업 방식일 이제 지식을 교사가 먼저 배워와서 학생들한테 전달해주는 형태였다면 제가 하는 수업의 형태는 어떤 거대한 지식 베이스가 있고 교사든 학생이든 거기에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수업으로 풀어내 본 거죠.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처럼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이제 제가 출제를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출제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답을 찾는 교육을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근데 정답 찾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다 따라잡았거든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그런 질문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한 번도 문제를 내보거나 질문을 던져본 적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말고사 문제 아이들은 직접 출제를 시켜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총정리를 하면서 낯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저는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아를 잘 키워서 교수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제가 인재들을 잘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의 1번 역할 손. 여러분 3분 30초 줄까 4분 줄까? 4분. 자 시작. 그래프에 일단 가로선은 파장을 의미하고 세로선은 세기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파란색 별이죠? 네. 그러면 색깔로 하지 말고 온도로 해보자. 고온, 중온, 저온. 어떤 색이 더 강해 보이냐고 하면 빨강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라색이 더 강하다는 걸 알고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때가 학생들이 영상 보고 공부한 내용을 서로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지식에 가까운 내용들을 자기가 배워온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발표 분위기도 화기애애합니다.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학 모델로 직소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배워온 내용들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고요.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더 몰입해서 아마 정확하게 배우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밝아지는 별로 일단 10화제 거리보다 더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와 그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차분하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기 쉬웠고. 너무 잘해줬다. 아직 이상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 넘어서 이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좀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그거를 또 메타인지라고 하고, 그렇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들으면서 배우는 게 1이라면 말하면서 배우는 건 10이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최초로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라고 했는데요. 아폴로 11호의 선원들은 착륙 후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금성의 뜨거운 여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비교적 덜 더운 대기에서 탐사를 해야 탐사선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업이고요. 학생들끼리 우주산업조사에서 발표하기 수업이거든요. 오늘 후기 앞으로 뭘 바꾸고 싶은지 30초 줍니다. 넘기면서 영상이 자꾸 잘못 눌리고 하면서 제대로 PPT를 못 넘겨서 이 점을 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짝 목소리가 좀 더 커야겠구나, 발음이 좀 더 정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요섭쌤하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쌤은 그냥 주제만 달 탐사선은 뭐가 있냐 라는 주제만 알려주시고 저희가 직접 이제 알아보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없잖아요. 수행 100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크롬북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다른 점 같아요.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검색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는 피드백 준비. 게스트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시계로. 4명이서 한 모둠이에요. 4명이서. 그러면 2명은 처음에 운영하고 2명은 관객으로 다른 모둠 설명을 들으러 다녀요. 발표를 들으면서 작성을 합니다. 마치 내가 미슐랭 평가단이 된 것처럼. 주제는 뭐고, 발표 태도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걸 청취자 평가 혹은 이제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코스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면은 자기가 받은 그 평가가 딱 보여요. 오늘 받은 동료 평가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합니다. 피드백 결과 페이지 와주세요. 눌러볼까? 이제 한 번 수업 끝나고 2번 수업 끝나면은 정말 20명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전체 반 안에 모여있는 피드백이 5,000글자 정도 되거든요. 텍스트 수가 엄청난데 수업 시간에 분석이 가능해요?
네, 챗 GPT가 하기도 하고 이거를 원문을 주는 게 아니라 GPT한테 한번 가공을 해달라 그래요. 중복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받은 로우 데이터. 이게 좋은 부분 이렇게 AI에 들어가면 요약이 되는군요. 자, 피드백 페이지도 확인해 보세요. 어떤 피드백 받았나?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냈구나, 어떤 부분은 개선하지 못했구나, 혹은 새로운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자기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성찰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해준 것 중에 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모드먼을 위해 힘써주는 게 보였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어느새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하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발표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좀 덜 떨게 되고 다른 친구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좋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업 겸 수행평가다 보니까 확실히 애들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과학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배우는 과정이 그래서 한 번쯤은 누구나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색다른 사유를 하게 되고 그 생각해서 다시 생긴 생각을 토대로 뭔가 다음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할 때 또 거기다 반영을 하고 그걸 서로 또 이렇게 교감을 하고 공유하고 정말 엄청난 수업의 혁명인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학생들이 뭐 각자의 이 역할들을 다 알아서 하고 있네요. TV 쇼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수업을 만들거든요. 그때 각자가 한 번씩 빛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수업 안에 설계해 놓는 편입니다. 목표를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착 이렇게 진행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까 그 시험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 시험은 무엇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수행평가로 100% 내신 성적이 상출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어요. 시험을 안 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첫 해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학부모님한테? 예, 시험을 왜 안 보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지필평가를 보게 된다면 그 지필평가를 위한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오지선다 시험을 위한 수행평가는 저는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예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믿어주시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는 5년째 계속 수행평가만 보고 있고요. 정말 아까 화면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딴짓하는 학생, 조는 학생, 그리고 졸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실제로 없죠? 딴짓하는 학생. 딴짓하는 학생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봤을 때 딴짓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가 나를 보고 있는데 딴짓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팀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내 동료는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딴짓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진 우리 김효섭 선생님의 과학 수업,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그 생각의 물구나무를 서게 만드는 거꾸로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들을 암기하고 주입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범생을 기르는 교육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아마 모험생을 기르는 교육인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거꾸로 수업인데요. 거꾸로 수업. 요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거꾸로 수업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 빈 머릿속에다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내용들을 미리 비디오나 이런 걸로 사전에 시청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갖고 있는 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기 아이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수업에서 비디오를 보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막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협력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쉽게 기를 수 없는 아이들의 독특한 창의력이 길러지는 이런 수업인 것 같아서, 아무튼 선생님은 그냥 온몸이 다 수업이신 것 같아요. 네. 동료 선생님들이 김효섭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좀 배워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수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 선생님 수제자가 학교에 있어요? 네. 이른 시각인데요. 예,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요섭 선생님 1등? 번갈아 가면서 1, 2등.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 또 빨리 오게 수제자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하셨나 본데? 기다리고 있어요. 네. 좀 있으면 등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학생인데? 예,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수제자. 저번에 지도안 쓰던 거 마저 완성합시다. 네, 학생 같네요. 학생이 아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수중학교 신규 교사로 발령받게 된 중학교 2학년 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병선입니다. 선생님이시구나. 예, 저희 학교 초임 선생님이십니다. 6개월 차. 문제 다 됐어요? 문제 지금 반에 반 냈습니다. 과학 수업이고 수업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이걸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저희 열 단원 3개 다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 비열이랑 열팽창이랑. 열팽창도 나와요? 열팽창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혹시나 활용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 모든 발표인가? 개인 발표인가? 모든 발표고 나와서 다 해요. 4명. 나중에 그냥 잠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시간, 이거를 개인 평가로 집어넣어 보면 어때요? 보고서 형식이 아니면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내용보다는 수업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을 하세요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 정도. 왜냐하면 저한테 적합한 방법이지 저 선생님과 저 선생님이 만나는 학생한테도 적합한 방법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를 못 쓰게 해줘요. 말을 못했다가 아니라 말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배워야죠. 네, 연습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좋은 어른 되지. 맞습니다.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과학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부 방식 얘기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네. 네. 근데 진짜 최소한의 조작으로 조절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그냥. 아무래도 저 초임 교사시니까 요즘 감각은 또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과학 트렌드나 과학 지식이나. 좋네요. 보내주면은 나도 한번 연구를 좀. 예, 보내겠습니다. 어디 쓸 수 있어? 좀 다른 데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사들 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진짜 많이 나누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 자체의 발전보다도 그걸 활용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이제 발전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다 동료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배워야 되거든요. 서로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동료를 만났다. 이게 제일 짧은 평가예요? 그러네요. 진지하게 이제 저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시는군요. 그냥 관찰 기록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동료 평가를 학생이 첫 학기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주로 쓰는 안 좋다고 생각했다, 잘 못한다, 2등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3학년 2학기 졸업학기에 저 학생이 가장 예쁜 칭찬을 한 학생 1등으로 꼽혔습니다. 3년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네. 와. 굉장히 저런 걸 보시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보람, 이 교사로서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도 대단하실 것 같네요. 전화 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강의에 따라 미미르실 또는 과학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학공 구글 도구 활용 심화반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선생님들이 내용은 제 학교에서 가장 이 에듀테크 쪽으로 기법이 잘 쓰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0이 펄스고 1이 트루예요. 0. 알파벳으로 펄스 쓰셔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뭔가 또 공유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이 잘 쓰시는 기법 말고 제가 잘 쓰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 다음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소개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유사한 값을 불러와요. 근데 펄스 하면 정확히 그 값만 불러와라. 그다음에 엔터.
그러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가 쫙 비어 있죠. 교사들의 일종의 학습 공동체 모임 같군요. 네,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양쌤 신기하세요? 이거요? 네, 돼요. 따라하니까 그냥 돼요? 짱 잘 돼요. 그 소주가 있잖아요, 지금. 더 잘 돼요. 혹시 달러 어떻게? 선생님 어디에 쓰시려고 좀 배우시는 거예요? 활동지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정말 더 그 먼지 구덩이에서 막 구겨진 거 갖고 나와서 이 문자 하나하나를 막 해석해 가면 기억도 안 나고 막 정말 그런 상황에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우아한 거예요. 이제 또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쫙 구현해 주시니까 이거 너무 저한테는 신세계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일과 시간 이후에 다시 시간을 내신 거죠? 수업 끝나고 일과 시간 중입니다. 와, 저 학교 선생님들은 다 테크놀로지로 다 무장해서 수업의 방법을 혁신을 일으키시나 하여튼 산실이신 것 같네요. 네. 요섭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조차도 크롬북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한 수업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문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토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요청 주시면은 일정 되는 한은 좀 하는 편입니다. 아, 다른 외부 또 강연도 가시는구나. 네, 성남에 있는 창성중학교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하셔서 AI 도구로 학생들의 활동을 분석해보는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업의 질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동료평가를 매번 실시하는데 이제 그걸 좀 활용을 요섭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 오늘 배우는 자리가 되었고 피드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좀 교사로서 빠르게 좀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실제로 학생들의 기록에 적용을 해서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분명히 더 그 선생님한테 적합한 발전된 형태로 쓰실 거거든요. 그럼 그 발전된 형태로 쓰신 걸 제가 또 공유받으면 저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 걸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 발전시킨 형태를 또 다른 선생님이 쓰시고 또 발전되고 또 발전되고 그렇게 교사 집단의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강의 요청 주시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일정 되는 대로 나가서 좀 많은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반드시 저보다 선생님들이 잘 쓰셔요. 그러면 그 잘 쓰시는 걸 제가 또 보고 제 걸 더 발전시키고 마치 알파고가 서로 바둑두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서로 수업 보여주면서 성장하는 그런 걸 믿고 있습니다. 정체돼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지적 자극에 노출시켜서 본인이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냥 삶 자체가 그 학습이시고 수업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저 생성형 AI나 또 뭐 저 그런 예? 문서 정리하는 파일 이런 거에 익숙하셨던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네, 전혀 몰랐고요. 어머나. 회사 가서 엑셀을 배웠고 생성형 AI라는 것도 작년에 처음 등장했고. 와.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술조차 진짜 쓰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쓰는 거는 초급 단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떠올리면 그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거는 이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가장 그 인상적으로 다가갈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 컴퓨터 막 매니아여서 이걸 다 잘 다루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자, 그런데 우리 김효섭 쌤의 자나깨나 수업 생각, 수업 열정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 도대체 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시 집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빌라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처음 접속하면
여기에 소환이 되고 또 뭔가를 또 통과 불가능, 이동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계단 위로는 지금 뭔 얘기를 하시나? 가게 만들고 잘못한 거 지우고. 그렇죠. 가끔은 게임도 해야죠. 지금 학생들이 협동 방탈출 게임을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업 게임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예전에 게임을 많이 해보셔서 저런 건 좀 익숙하신가 봐요. 그렇죠. 어떤 부분, 어떤 포인트에 열광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주변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게임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협동 방탈출이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3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문제는 보기를 제가 갖고 있지만 마지막 한 문제는 보기를 각자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풀기 위해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왔을 땐 또 3문제가 나오는데 마지막 문제 보기는 또 동료들이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동료들을 끌고 와야 되고, 내 동료가 앞서 나갔으면 나도 책임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되고, 이런 협동을 어떻게 보면 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런 메타버스라는 한정된 세계관 안에 구현해 놓은 게임입니다. 플랫폼이 있고 이 안에 각종 도구들이 있으면 그걸 제가 원하는 형태로 딱 배열을 해놓고 학생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그 협력을 어떻게 보면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세팅되면 동시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팅되는 조부터 알아서 출발. 우리 어디로 갈래? 얘들아, 내가 3 할게. 내가 4 할게. 나 3. 너가 2하고 너가 5 하면 되잖아. 내 생각이 아니야. 여기 구석에 길 있잖아. 어디? 13번이지. 아까 3개밖에 없잖아. 아니야. 생물체가 세대를 구속해도 영식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한다. 집중도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맞지 않아? 아까 그 생식색 부분을 해서 아까 자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번, 나 바로 되면 영식체 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공통으로 들어간 문제가 있는데 보기가 이제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각자 풀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보기는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가지고. 보기가 우리 몇 번 해봤지? 한 4번, 5번에 문제가 한 개에서 2개씩밖에 안 보여서 3, 4, 5? 모두먼들이랑 2번도 했잖아 우리. 문제를 1번이네? 해야지 거기에 답들이 다 나와요. 단원 마지막 끝날 때 어떤 놀이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딱 좋네요. 단원을 정리하는 걸 방탈출 게임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왔으면 저 사람을, 내 친구를 내 단계로 끌어올려줘야 되고, 내 친구가 앞 단계로 나갔으면 나도 앞 단계로 나가서 이 친구한테 힌트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무들을 만들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를, 이 친구가 문제 푸는 걸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는 문제를 여러 번 푼 거예요. 당신의 활약 점수 굉장히 잘했어. 나는 5점. 나도 잘했다 생각해. 나도 잘했어. 다 5점 줘. 다 잘했어. 그래, 다 5점 주자. 우리 소통 잘했으니까. 잘 골라야 돼. 너무 많은데? 방탈출을 한 수업만 듣는 지루한 것보다는 더 활동도 참여하게 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협력해서 푸는 게 더 재밌고 평소에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솔직히 이 단원이 너무 어렵고 이 단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푸니까 이해도 더 잘 되고 제가 몰랐던 이 단원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즐기는 게임 같은 분위기로 수업을 하니까 저희가 되게 집중도 잘 되고 몰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저 게임 방식의 수업.
저희도 그러면 한번 스튜디오에서 해볼까요? 다 같이? 제가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저희가 3명이라서 1번, 5번 빼고 2, 3, 4번을 준비해 왔거든요. 네네. 교수님이 2번, 서경석 MC님이 3번, 제가 4번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2번 역할의 교수님부터 이쪽으로 저 하얀 캐릭터 따라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쪽으로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푸셔서 정답 3개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3개를 다 풀어야 돼요? 정답이 뭐죠? 여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 원소가 아닌 거. 물. 예, 물. 3.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물. 그래. 그러면 이제 3번 답을 같이 찾아야죠. 저희가 보기를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의 이름은 나 4번 뭐야? 상현달 가지고 있는데 3번 하현달. 그러면 제가 4번, 5번 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4번이 상현이고 5번이 초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답을 맞추는 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뭐 잠깐이지만 해보니까 이렇게 옆에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네요. 상의를 하게 되고. 대화를 안 하면은 넘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다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게임은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그런 또 다른 게임의 한 종류를 경험해봤네요. 네. 그리고 이걸 게임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게임이 중요한 것이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방해하잖아요. 야, 나가서 사람들이랑 놀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안에도 사람이 있어. 왜냐면 게임은 그 안에 협력 구조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협력 혹은 경쟁. 다른 모둠과 경쟁하고 우리 모둠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좀 학생들이 환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와, 잘하셨네요, 진짜. 게임 중독자가 게임 개발자로 변신하는 놀라운 모습을. 그러니까 예전에 좀 힘들었던 시기셨지만 또 그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되네요. 요즘 학생들 가르치는데. 사실 힘들진 않았죠. 저는 즐거웠으니까. 게임을 하면서 즐거웠는데. 부모님이 힘드셨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이 교육활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게임에 빠져있던 그 시절이 교육적으로 좀 결과물로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EBS 지식 채널 중에 경험은 안주인이다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글도 잘 쓰고 뭔가 색다른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소설 백경승, 허먼 멜빌, 뭐 우체국 직원이었던 카프카 뭐 이런 사람들 쭉 보여줘요. 그래서 키케로가 그런 말을 남기거든요.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근데 지식채널 끝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잡것들이 작가들로 싹 바뀌면서 잡다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전에 게임 중독된 경험이 게임 개발하는 어떤 학습의 원천으로 쓰이는. 오늘 정말 게임보다 재미있는 과학 수업의 주인공 김효섭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유 교수님이 참 뭐 계속 칭찬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칭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네, 하여튼 이 선생님의 업의 본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정말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때 선생님이 수업 장면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그 수업 장면에서 이렇게 몰입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소중한 일인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을 봤다고 생각해요. 저런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더더욱 많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자기 학습 장면에 몰입을 해서 미래에 정말 심장 뛰는, 가슴 뛰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선생님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김효섭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됐을 때 뒤를 돌아본다면 아, 학교 다녔던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저랑 같이 활동했던 학생들이 자라나서 만들어내는 사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저 개인적인 욕심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수업이 가장 발전된 형태의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윤섭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수업 안에서 학생이 가장 빛나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력자이자 안내자일 뿐이다. 자,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효섭 선생님, 유영만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수 2번 시작. 저는 컴맹이었고 사실은 제가 기계치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83쪽을 보면 세계 여러 지역의 화산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좋아. 잘해. 좋아. 우리 반 모둠에 전송되는 거 확인합니다. 내가 구해줄게, 지호야. 여기에도 나무는 있을 거야. 돛담배를 만들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 친구도 없고 그냥 조용한 반 전체가 친구들이었어. 또 우리 반에 있어서 행복했다. 선생님 그 시절 참 행복했어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둘, 셋. 잠깐만요. 아니야. 선생님 모두모니 저 빼고 다 안 왔어요. 일단 가서 앉아있어 봐. 하나 이렇게 열어주는 거 도와줬습니다. 고마워요.